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마지막 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주차 수업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3월에 개강하고 나서 멀게만 느껴졌던 이 종강인데요. 예, 드디어 이날이 왔어요.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특히 이 로컬 창업 콘텐츠에 의해 수업이 많이 좀 버거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론 수업이잖아요. 예, 다른 수업들은 그래도 와서 뭘 만들어 보고 활동을 하고 하셨을 텐데, 이 수업은 계속 뭐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가끔 어려운 그런 용어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수업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수업 잘 참여해 주시고 또 경청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서 예, 많은 감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또 수업을 했고요. 또 저는 그냥 선생님들이 이 수업이 조금 지루하고 힘든 걸 알면서도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 하면서 그냥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수업이 한 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 기초적인 거를 좀 닦아 놓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 당장은 뭐 효과가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토대를 좀 닦아 놓고 가시면 다음 학기 계속 가면서 우리가 응용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 보약처럼 좀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에, 수업 마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런 인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토요일에는 그 전화수 선생님의 빛의 오차드 그 농원에 가서 야외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수 선생님의 그 체리 농장 방문해서 둘러보기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또 우리 강자매님들께서 맛있는 또그 샌드위치를 또 만들어 오셔가지고 맛있게 샌드위치도 나눠 먹고 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느낀 점은 그 전화수 선생님이 연세는 되게 많지만 평소 학교에서 뵀을 때 항상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고, 음, 또 업무 처리 능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 농원에 가서도 보니까 역시 농원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 그래서 뭐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송곳은 주머니 속에 있어도 그 송곳이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비범함 같은 거는 감춰지지가 않는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농사를 잘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잘 지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와서도 잘 하고 계시는구나. 배울 점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체리도 굉장히 맛있어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이제 체리도 먹고, 우리나라 체리도 이렇게 맛있구나. 그런 걸 감탄하면서 좀 먹고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또 우리 그 강자매님들 그 샌드위치도 또 정말 감동이었었고,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같이 하지 못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그 시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 점이 아쉽지만, 예, 어쨌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그
잠깐 지난주에 우리 수업했던 거 복습 좀 하고요. 오늘 이제 마저 나머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브랜드의 요소가 무엇인가,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브랜드의 구성 요소는 시각적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들, 뭐 로고, 또 컬러, 서체, 슬로건, 또 뭐가 있었죠? 패키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어적 요소를 우리 지난주 LMS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C지만은 두 번째예요. A가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 언어적 요소가 이제 두 번째 요소이고요. 대면 수업에서 한번 요거 복습을 했어야 되는데 대면 수업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수업하는 바람에 복습을 못해서 짧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시각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어적인 요소들도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은 첫인상이자 핵심적인 식별 요소가 되죠. 식별 요소라는 거는 다른 브랜드하고 구별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름이 출발점이고요. 또 브랜드 이름을 잘 짓고 개성 있게 짓고 어감이 좋다든가 그 이름을 딱 들으면은 뭔가 그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나 특성 같은 게 딱 와닿는다 그러면 아주 성공적이겠죠. 브랜드가 누구인지 한 단어로 나타내는 것이 브랜드 이름이고요. 브랜드 이름의 핵심적인 기능은 먼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요. 또 이름이 발음이 좀 대부분 좋게 하죠. 입에 착착 붙게. 그 다음에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법적 보호 가능성이 있죠. 브랜드 이름을 지어서 요거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함부로 이 이름을 도용했을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런 기능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 톤 앤 매너인데요. 브랜드가 소통할 때 사용하는 말투, 표현 방식, 분위기를 톤 앤 매너라고 하고요. 핵심적인 요소는 톤이 있고요. 톤이라는 건 브랜드의 감정적인 태도를 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쾌한 톤이냐, 따뜻한 톤이냐, 진지한 톤이냐, 장난스러운 톤이냐, 밝은 톤이냐, 수많은 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톤은 어떤 톤이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브랜드는 좀 순박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농촌에서 오히려 순박한 그런 느낌, 일부러 촌스러운 톤을 우리는 고수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톤들이 있는데요. 우리 브랜드는 어떤 톤의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매너인데요. 매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규범, 예를 들어서 말의 격식이나 문체, 대상에 맞춘 표현, 매너라는 거는 이제 예절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얼마나 이 문명화 됐는가, 그 사람이 세련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무신사라는 의류 포털에서는 이런 톤의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쿨텐다드, 뭐 이런 합성어를 사용을 하고 굉장히 그 트렌디한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에 민감한 이런 것들을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배달의 민족은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요. 배달의 민족은 너에게 밥을 보낸다, 뭐 이런 카피가 방금 나왔었는데요. 장난스럽죠.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그 B급스럽고, 너에게 밥을 보낸다는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그 영화를 패러디한 거죠.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은 진지하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장난스럽고 가볍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자동차 같이 이렇게 큰 회사, 또 비싼 물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진중한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죠. 함께 나아가는 미래, 우리의 비전,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 어, 궁서체 같은 아주 진지한 이런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언어적 요소에서 메시지, 핵심 슬로건과 태그라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메시지, 그 브랜드의 메시지는 브랜드의 철학과 약속, 가치를 짧은 문장으로 집약해서 전달하는 요소예요. 핵심 요소, 메시지의 핵심 요소는 먼저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은 광고나 캠페인 등을 펼칠 때 활용되는 메시지, 슬로건, 예, 메시지죠. 이거 뭐 카피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헤드 카피. 조금 있다가 뭐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 옛날에 보일러 광고 중에 뭐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뭐 이런 슬로건 핵심 카피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겠죠.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슬로건. 그다음에 태그라인. 태그라인은 브랜드의 장기적 아이덴티티를 담은 핵심 문구를 태그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태그라인은 보통 그 브랜드 로고 밑에 짤막하게 붙는 그런 보조적인 어, 설명, 장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로고에 같이 붙어서 가는 그런 짧은 문구를 태그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사례를 좀 살펴보면 커피 회사 카페 브랜드를 한번 비교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타벅스는 커피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주로 커피를 둘러싼 카페 문화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굿즈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그런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커피 이상의 특별한 경험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죠. 반면에 그 블루보틀이라는 조금 고가 커피숍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른 거 한눈 팔지 않고 우리는 커피 본질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커피를 가져다 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자, 반면에 우리나라 브랜드인 이케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만든 회사다. 어떤 애국심 같은 것들 좀 호소하는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메가커피,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가성비, 착한 가격을 얘기하죠. 그래서 빅사이즈와 착한 가격의 데일리 커피, 가격이 착하니까 매일 마시라는 거죠. 데일리 커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브랜드 이름, 톤 앤 매너, 메시지. 자, 브랜드 이름은 브랜드를 식별하는 이름, 인지도와 기억이 용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애플, 나이키, 뭐 쿠팡 이런 것들이 브랜드 네임이고요. 톤 앤 매너는 말투와 표현 방식, 브랜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전달해요. 대표적인 건 배달의 민족의 유쾌함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메시지, 브랜드 철학과 가치 전달 문구,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나이키 저스트 두 잇 이런 것들을 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감성적 요소예요. 브랜드의 감성적 요소.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 분위기, 공감 요소 이런 것들인데요.
감성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모든 브랜드가 이 감성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브랜드들은 남다른 그런 비교 우위의 어떤 브랜드 포지션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브랜드는 이런 감성적 요소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해요. 소비자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은 이 물건을 소비할 때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 어떤 경험, 감정으로 기억하게 되는 이런 어, 그렇게 기억이 되면은 각별해지겠죠, 그 브랜드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려면은 브랜드는 먼저 우리는 어떤 이미지의 브랜드가 돼야 될까를 정의를 하고 소비자한테 그 일관된 방식으로 잘 그 컨셉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조금 있다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걸 보면은 좀 와 닿으실 거예요. 자, 이 감성적 요소는 시각적 요소, 언어적 요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소비자의 경험 전반에 반영을 하는데요. 고객과의 감정적 연결, 즉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 소비자들한테 좀 심어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는 듯 공감을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논리보다 스토리와 가치에 감정적으로 더 잘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동 보일러 사례인데요. 광고 슬로건을 통한 공감의 감정 유도,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광고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바카스도 굉장히 이 감성 마케팅을 잘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바카스 그러면 피로 회복제잖아요. 되게 옛날스럽고.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되게 바카스 이미지 떠올리면 뭔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그런 느낌들 안 들으세요?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이 브랜드 감성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계속 잘 활용을 하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바카스 사례도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정이라는 로고와 패키지 디자인을 통한 또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죠. 자, 먼저 경동보일러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광고 한번 보실게요. 예,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배경이 있죠. 지금보다 요건 뭐 한 20년쯤 전에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이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였는데 대부분 시골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젊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도시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어, 따뜻한 아파트에서 주로 살면서 이런 난방도 잘 되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광고가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불효자야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모님한테 이제 보일러를 놔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사람들의 감정, 정서 이런 것들 스토리를 다 건드린 그런 브랜드의 사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카스인데요. 바카스는 처음 출발이 자양 강장제라고 출발했어요. 원래 이게 영양제 같은 건데요. 이거를 음료 형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조그맣게 마실 수 있는 이런 음료 형식으로 나오면서 대박이 났는데 시대가 많이 지난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많이 옛날에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카스에서 굉장히 잘한 부분이 뭐냐면
피로 회복제라는 컨셉을 잡았어요. 바카스는 피로 회복제다. 그냥 음료가 아니고 피로 회복제다. 그러니까 피로 회복이라는 이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광고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로라는 거는 우리가 피로를 푼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예를 들어서 풀려라 대한민국 이런 컨셉의 광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어, 푼다는 거죠. 피로를. 또 어떤 캠페인은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바카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풀려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이제 주목받지 못하지만 여러 요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발굴하는, 예를 들면 소방관, 버스 기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이런 광고를 만들었고요. 또 여기 나를 아끼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들, 부모들, 이 육아한다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 어,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지만 당신들이 스스로 나를 아껴라. 나한테 바카스를 선물해줘라. 고생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턴가 갑자기 정이라는 이런 감성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웠죠. 사실 초코파이는 그냥 간식의 어, 일부고 특별한 게 없는 건데 정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건데, 옛날에 이 초코파이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에서 종교 활동 같은 거 하나 하게 되면 이 초코파이 나눠주는데 그게 그렇게 어, 맛있었고 또 어떤 격리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 있을 때 그 기억이나 마음, 정 같은 걸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이런 출발점에서 이제 이 정이라는 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가지고 와서 대대적으로 이런 감성적인 브랜드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급기야 이제 이렇게 이 패키지에도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다른 유사한 그런 간식들이 점유하지 못한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그 한국인의 그 마음 속에 인간미가 넘치는 이런 간식 재료가 됐다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감성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동적 요소예요. 행동적 요소는 브랜드가 실천하는 행동,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 사회적 공헌 등 실천 활동은 브랜드 철학과 감성의 현실화된 모습이다. 브랜드가 뭐 아무리 자기네들이 좋은 슬로건이나 뭐 이런 뭐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하는 그 회사들이 있죠. 그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천을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키 골프가 있는데요. 나이키 골프는 타이거 우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골프 선수를 모델로 기용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타이거 우즈에 대한 이 의존도가 되게 높은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타이거 우즈가 성 스캔들을 일으켜서 그때 되게 큰 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이키 골프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워낙 이 타이거 우즈의 영향력이 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나이키 골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특이한 광고를 만들었어요. 이 타이거 우즈가 거의 울 것 같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아버지 목소리가, 너는 이번 일을 통해서 뭘 배웠니? 뭐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야단치는 듯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화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실천적인, 왜냐하면 이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정직한 땀의 힘, 이런 자기 개발, 운동 이런 것들을 모토로 내세우는 회사인데 이 타이거 우즈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하면서
또 호평을 받았던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 이런 캠페인을 펼쳤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오산천, 오산 개천에 수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연 기념물. 뭐 갖다 풀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홍보하는 되게 절묘한 그런 캠페인들을 펼쳤는데 그게 효과적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탐스라는 신발 이런 거를 뭐 로퍼라고 그러나요? 뭐 요 천으로 만든 예쁜 신발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신발 한 켤레를 사면 그 한 켤레를 서비스로 못 사는 나라에 이제 한 켤레를 자기네가 기부를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해서 큰 호평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죠.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어떤 태도로 응대하는지를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의 언어, 행동, 문제 해결 방식 등이 모두 행동적 아이덴티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유니클로가 그래요. 유니클로는 옷가게 가면요, 이 점원들이 터치를 안 해요. 전혀. 옷을 입어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옷가게 가면 점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이 옷 한번 입어보시면 어때? 뭐 이렇게 권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불편해서 옷가게 가는 걸 꺼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클로는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자유롭게 입어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런 응대 방식이 유니클로라는 편안한 옷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음,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쿠팡은 로켓 배송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빠르다, 빨리 배송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브랜드의 행동적 이런 요소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사례죠. 이건 조금 다른 특이한 예인데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그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빵집이 있어요. 베이글 빵집인데 여기는 뭐 그냥 뭐 1시간 이상 줄 서서 먹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매장을 더 늘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절대 늘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줄을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 브랜드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꺼이 줄 서서 먹을 만큼 맛있는 빵집이다. 요거를 어필하는 이런 행동적 그런 브랜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많이 지금 지체가 돼가지고요. 예. 선생님들 좀, 음, 전체 수업을 좀 총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우리 로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셨는데요. 좀 쉽지 않은 그런 공부였을 텐데 그래도 잘 참으셨고요. 또 잘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모쪼록 방학 계획 잘 세우셔서 알차게 즐거운 그런 여름방학들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어, 또 2학기에 또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적 관련돼서 혹시 좀 성적에 문제가 있거나 이의 제기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꼭 교수님들한테 좀 연락을 좀 주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정정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